자, 가겠습니다. 14번. 자, 옳은 것은 그랬는데 일단은 부동산 거래계약에 관한 해제 신고서는 전자인증 포항법을 포함해서 제출해야 되는 게 할 수 있죠. 임의적 규정이고, 두 번째는 어디다 줄을 끌까요? 정정 신청서 줄을 끄고, 정해진 서식 없죠. 발급받은 신고 필증에다가 정정해서 그다음에 그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3번은요.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하고 거래 금액란에는 권리 가격만을 기재하던가요? 추가 비용이 있었죠. 옵션의 추가 비용까지 합산한 금액 그다음에 단계별로 적습니다. 계약금 등 해가지고. 그래서 권리 가격만 하는 것 때문에 틀린 거고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다. 그럴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해야 되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계약서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자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과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신분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맞죠? 아, 그 답이 4번 돼 있던가요? 그럼 5번이겠죠. 네, 5번이에요, 5번. 네.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니까. 올해까지는 내년에도 다 바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5번. 그래도 아니 14번 문제는 5번 지문은 너무 당연한 지문이라서 틀린 거예요. 아니 보통 5번 지문 하셨죠? 네. 그 다음에 15번 갑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자체가 의제되거나 면제되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15번. 자,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가 크다시고요. 무자격자가 이 말이죠. 무자격자가 같은 말로 또 일반인이 했어요. 일반인이 중개 행위를 했을 때 그 보수 직업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입니다. 너무 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근데 무등록자 그러면요. 이건 무효겠죠. 예. 두 번째, 개공이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자죠. 컷 하시고 중개업 영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세 번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금은 개공이 폐업한 날부터 몇 년간은요? 3년이 경과해야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이런 질문도 어느 뭐 생각이 이 생각 자체가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개공이 폐업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 할 수 있잖아. 그러면 5년이 경과하면 해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래 묻지마요. 이건 뭐라 해야 되나 이건? 이건 기준을 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3년이 경과되면 그 범위에 4년도 있고 5년도 있고 맞죠? 근데 만일에 5년이 경과해야 된다고 돼버리면 4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은 해소 못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3년이 경과돼야 해소하니까 그 범위에 5년도 있으니까 맞는 거 아니냐? 이건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준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묻는 게 아니고 그 범위 기준을 해소할 수 있는 기간의 기준을 묻는 거예요. 몇 년이 경과되면 3년이 경과해야 하죠. 그죠? 그리고 공탁금을 해소하는 경우는 사유가 뭐뭐 있었죠? 해소를 금지하는 게 사망, 폐업, 등록 취소, 처분, 그리고 뭐요? 보정 변경의 경우입니다. 보정 변경. 보정 변경까지 해서 이 네 가지 경우에는 3년간 해소하지 못한다. 보정 변경의 경우에는 왜 해소 못할까요? 보정금 지급을 누가 하기 때문에? 행위 당시에 보정 기간이 그죠? 지급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자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명의의 중개사무소에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받도록 했다. 그 외에 중개 행위를 했다는 말이 없죠. 이건 대여가 아니라 단순한 동업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대여에 해당한다 하니까 X인 서공은 개공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가 포함된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16번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는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주어진다? 개공 등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종류가 1대1하고 3대3 종류가 총 8개 있죠. 매무복거 관직상 투 해가지고 종류의 우리가 보수라고 하는 부분 보수. 자 일단 보호할 때 일단은 뭐까지 받는다? 실비까지 그죠? 실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 포함해서. 그리고 보수에 관한 규정이 있잖아요. 이건 강행 규정이죠.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모두가 아니라 뭐만 초과분만 무효다. 초과분만 무효다. 그리고 개공이 받는 건 그죠? 자 법정보수 실비를 초과해서 받는 경우죠. 초과해서 받는 경우를 말하니까 적게 받거나 공짜로 해주는 건 위반 아니죠. 받는 경우니까 받았다가 돌려줘도 위반이고, 그 다음에 받기로 약속했거나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거. 그리고 보수에 관한 규정이 나올 때 같이 언급되는 게 순가중개입니다. 자, 순가중개에서 금액을 제시하는 자가 누굴까요? 순가중개에서의 금액은 개공과 의뢰인이 합의한 금액입니까? 의뢰인이 개공에게 제시한 금액입니까? 의뢰인이 개공에게 제시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순가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법상 금지되는 중개 방식이다. X죠. 순가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 자체가 없고요. 아셨죠? 금지하는 중개 방식이 있습니까? 없고. 그럼 의무적으로 의무로 규정한 것도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의무도 없고 금지도 없어요. 뭐만 초과하지 않으면, 예, 법정 보수만 보수 실비만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 1번에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했으나 법정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지 않았죠. 위반 아닙니다. 2번은 어디 주거가? 부인 명의 이거요. 가족, 친지, 친구, 배우자 명의 있죠. 상관없고 대신에 고용인 명의는 그죠? 직접 거래입니다. 세 번째,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무허가 건축물 들어가죠. 그리고 매매를 중개하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죠. 예,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매매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네 번째, 중개대상물에 대한 우리가 매매를 업으로 하지 말라 그랬지 임대를 업으로 하지 말라는 말은 없죠. 그 다음에 5번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 임차인을 대리해서 즉 쌍방대리죠. 금지 가운데 쌍입니다. 16번 쉽죠? 17번 손해배상 책임과 의무보정, 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은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두 가지 규정을 두고 있고 이러한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정을 설정하는데 보정 설정의 주체는 개공이죠. 예외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모든 개공입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업무 개시 전까지입니다. 언제부터요? 등록한 후부터 혹은 등록한 때는 이렇게 등록한 때는 업무 개시까지. 등록한 때의 의미가 뭐였죠? 개공 등이 아닌 제3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자 2번 개공이 보정방법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정방법 몇 개? 3가지가 다 나와야 되죠. 보통은 보정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고 끝나거든요. 공탁은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으니까 자꾸 의식 속에서 빠져 있어요. 그게 아니고 몇 개? 3개입니다. 두 번째, 개공의 보정방법 변경입니다. 보정방법 변경의 경우에 보정금은 누가 지급한다? 행위 당시다, 사고 당시다? 조건이 되죠. 중개 행위 당시입니다. 중개 행위 당시 보정기간이. 그리고 보정금액은 자 법인은 얼마? 2억 원. 분사무소는요 1억 추가죠. 1억 추가. 이 금액은 개공의 배상 한도입니까? 아니죠, 그죠? 개공의 배상 한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정기관의 지급 한도 맞죠?
이만큼만 지급하겠다는 거니까. 그리고 이 금액은 손해 총액입니까? 한 건당입니까? 한 건당입니다. 한 건당. 네 번째, 보정 변경은 효력 기간 중 보정 변경이라고 배우시죠? 그럼 두 번째, 기존 보정을 해지하고입니까? 기존 보정에 가입한 상태에서 새로운 보정에 가입을 하고, 맞죠? 그 후에 종전 보정을 해지하는 게 맞습니다. 종전 보정을 해지하고 즉시 다른 보정에 가입을 하더라도 어쨌든 1시간이든 하루든 1초든 무보정 상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보정 변경이든 보정 재설정이든 무보정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지역 농협당 나오면 제가 두 군데 줄 거랬죠. 금액은 1,000만 원 이상이고 중개 업무를 하는 때,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는 때입니다. 언제까지요? 업무 개시 전까지 하고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신고 안 하면 무보정, 그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미설명 미교부는 백과 간단합니다. 보증 제재는 두 개밖에 없어요. 무보정 상취,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미설명 미교부는 뭐다? 백과 손 있죠? 걔 이 손을 잡아요. 그랬잖아요. 까지 해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답 찾았죠? 그 다음에 중개보수입니다. 중개보수가 나오면 제일 먼저 보실 게 뭐라고? 대상물이 뭔지였어요. 자, 1번에 주택의 경우에, 주택 경우에 대상물의 소재와 사무소 소재가 달라요. 어디를 기준으로? 그죠?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를 말합니다. 가장 전형적인 문제죠. 이거. 그리고 대상물을 언급하세요. 조례, 주택 하셨죠? 한도액, 그죠? 1층분의 8 범위 내 주택 하셨죠? 계약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다. 주택입니다. 협의 결정, 주택 외죠. 그죠? 주택 외. 그리고 주거용 오피와 업무용 오피를 구분하죠. 주거용 오피의 경우에 매매 교환은 1000분의 5, 임대차 등은 1000분의 4, 그죠? 그리고 중개보수 요율표에다가 뭘 명시해라? 상한요율을 명시하게 됐습니다. 상한요율 명시까지. 그 다음에 복합건축물은 뭘 기준으로 중개보수의 기준을 정할까요? 주택 면적입니다.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 미만일 때 아셨죠? 이게 초가 이하로 바뀌니까 됐죠? 법인의 분사무소와 주된 사무소가 달라요. 원래 분대는 뭐가 오죠? 주가 와야 되는데 이 경우만 뭐다? 분사무소 관할 어디 조례? 시도 조례에 따른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 기준에서 교환 그러면요 큰 거 그죠? 동동동 세 번 더 가면 매가 기준으로 그죠? 그 다음에 차임 있는 임대차 있죠? 차임 있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합산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일 때 미만일 때 얼마 곱한다? 70을 곱한다. 그리고 분양권 전매의 경우에는 총 분양 대금입니까? 기납입금 총 분양금하고 총 분양 가격 금액하고 총 대금은 달라요. 그죠? 총 대금은 지금까지 들어간 돈에다가 피까지 합쳐가 다 얼마냐 이걸 묻는 거고 총 분양 대금은요. 총 분양가, 저 분양가에다가 분양 평수 있죠? 그냥 평당 단가에다가 평수를 곱한 게 그죠? 저기 총 분양가예요. 예, 그래서 그 표현의 차이를 좀 구분하시라고. 거기까지.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이죠. 2번은요. 중개보수 청구권은 언제 발생할까요? 의뢰시 중개계약 체결시 맞죠? 언제 행사할 수 있다? 거래계약 체결시 중개완성시입니다. 중개보수 청구권은 언제 소멸할까요? 경우에 고의과실이 있을 때 소멸하고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니까 중개보수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에 주택의 줄을 긋고 뒤에 마지막 줄 시도조례 나오죠. 4번 주택 외에 그러니까 뒤에 합의 결정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중개보수 청구권은 중개계약 시에 발생되므로 보수 청구권은 중개가 즉 거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도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도 양도 압류가 가능하다. 맞죠? 해서 정답 몇 번?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정보 사업자 너무 쉽지 않아요? 자 일단 거래정보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부가통신 사업자입니다. 부가통신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법인만 아니고 개인도 되죠. 그럼 부가통신 사업자는 어떻게 될까? 신고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제가 팔다파 죽겠는데 제가 길게 적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한 부가통신 사업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건을 갖췄어. 지정 신청하겠죠? 지정 신청은 누구한테? 국장에게. 그죠? 그때 지정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지정 요건은 어디 있을까요? 그죠? 국토부령에 있습니다. 그 지정 요건이 뭐였어요? 502 그죠? 502 31일. 이게 붙어 있습니까? 502 31일. 딱 이게 30이 아니고 그대로 읽어보면 20도 하는 순간 입이 꼬일걸요 아마. 혀가 딱 여기 어색할 건데. 그래서 502 31일입니다. 502 30. 그죠? 그리고 그 컴퓨터의 용량이잖아요. 컴퓨터의 용량과 성능은 누가 정한 거죠? 국장이. 누가 갖춰야 되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자. 지정신청자입니다. 그래서 숫자 20을 30으로 고치시고 밑에 등록증 4번 줄을 딱 꺼세요. 500명 이상의 개공이 가입했다라는 사실을 등록증 4번을 첨부해서 증명합니다. 등록증 4번 운본 아니고. 그 다음에 이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장이 정하는 용량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하라. 세 번째,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서를 제출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되고,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처리 기사 기능사, 기사죠. 공인중개사, 기업 공인중개사, 그죠? 공인중개사 1인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5번,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구로부터? 개공으로부터 줄을 딱 긋고,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외에 다르게 차별 공개하면 안 되죠. 그때는 지정을 취소해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옆에다가 적어요. 뭐 1대1, 그죠? 취소하고 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1대1입니다. 그 다음에 협회 가겠습니다. 협회는 자, 공제 사업을 해야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 임의 사업이죠. 고유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협회의 설립 절차 순서입니다.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컷. 정관 작성이 첫 번째. 두 번째,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컷. 이 창립총회에는 몇 명 이상의 회원이 출석한다? 600명. 그 600명은 서울특별시에서 얼마? 100인 이상. 광역시도에서 각 20인 이상입니다. 그죠?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뭐함으로써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러니까 협회가 성립하는 시점은 인가시 등기시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3번, 협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협회 운영위원회는 심의감독 협회 둔다 그랬죠. 그리고 성비를 고려해서 몇 명?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이루어지고, 협회 위원 중에서 협회 관련 위원수 있잖아요.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에다가 딱 체크하시고, 그리고 임기는 몇 년이죠? 2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 관리 줄을 딱 끄고, 별도 회계 관리, 그리고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누구의 승인을? 협회와 관련해서 금감원장이 나오는 경우는 딱 하나 있습니다. 공제사업 조사검사건. 그러니까 공제사업에 조사검사할 수 있다. 조사검사건.
이 조사 검사권이 누구한테? 금감원장에게 있습니다. 금감원장에게 있고, 그리고 협회에 대한 기본적인 감독 명령권은 누구죠? 감독권. 감독 명령권은 국장입니다. 국장이. 그리고 공시사회 조사 검사권에 대해서 금감원장은 직권으로 요청으로. 누구 요청? 예, 국장의 요청에 의해서 금감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리고 또 하나 틀린 데가 있어요. 어디?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하려는 경우입니다. 공시사법에 사전 들어가는 게 3개 있었죠. 사전 신고 뭐요? 휴폐업 등. 그 다음에 사전 절차가 있었죠. 청문이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거. 지금처럼 보다 사전 승인이 되었습니다. 운영규정, 공제규정, 책임준비금 전용까지 하셨죠? 예. 자, 갑니다. 그 다음에 5번. 운용실적에 줄을 딸 것이고, 운용실적은 늘 말씀드리지만 3개입니다. 누구에게 공시할까요? 공제계약자에게 합니다. 언제 할까요? 매 회견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공시하고 개시하여야 한다. 공시 개시 의무입니다. 됐죠? 까지. 자, 다시 행정처분입니다. 자격정지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공인중개사법상의 규정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은 행정 형벌과 병가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러면 행정처분은 과태료 처분과 병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누구는 안 돼? 개공은 안 돼요. 그러면 행정처분은 크게 취소와 정지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취소는 3개, 정지는 2개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 전에 사전 절차 거치죠. 취소를 하고자 할 때 청문을, 정지 처분하기 전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라. 이렇게 청문이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다. 됐죠? 행정처분 1대 취소 정지.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사전에 하잖아요. 사전 절차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필요한 절차 그러죠. 처분 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이렇게 이걸 하는 자 사전 절차와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다. 누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나오는 경우는 취소나 자격 취소라든지 정지를 말하겠죠. 그죠? 이렇게 처분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행정처분은 취소 3개, 정지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행정처분을 했을 때 우리가 7일 이내에 반납과 이어지는 게 뭐가 있죠? 자격 취소와 자격 취소, 등록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보고라든지 사유서라는 말이 나오죠. 사유서가 나오면 이건 뭐다? 네, 자격 취소의 경우에만 나온다. 그다음에 업무정지는 기간이 2개가 있죠.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그럼 몇 년? 3년.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일정한 기간을 폐업을 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건 얼마? 1년입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제척 기간을 둔다. 3년이라는 제척 기간은 업무 정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위에 보신 것처럼 시도지사 종류가 몇 개 있더라? 총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있고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있는데 자, 자격 취소 누가 할까요?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자격 정지는 누가 할까요? 교부한 시도지사. 그 다음에 자격증을 분실하게 되면 자격증에 그리고 이거 취소 처분에는 반납해야 되죠. 반납의 경우입니다. 누구한테?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분실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자격증 재교부도 하죠. 재교부 신청도 누구한테?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그리고 소공이나 혹은 고용 신고할 때 소공 그리고 등록 신청할 때 자격 확인 요청이 있죠.
자격 확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자격 요청까지 총 이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주어가 뭐라고? 행위자가 그죠? 요겁니다. 자격증 교부 시도의사 이렇게 딱 일치. 자격증 교부 하셨죠?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제가 행정처분의 종류를 기억하시라고 할 때 3개 말씀드렸죠? 무조건 절치는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 해결사, 양정이 부대. 이가 3개 있습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최근 1년 이내에 이해사항까지 요거. 그리고 보신 것처럼 행정처분과 형벌은 변갈 수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자 요거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 대여 이거 절치와 몇 대 몇? 1대1. 부정한 등록은 절치와 3대 3. 아셨죠? 정이 뭐요? 정지 중에 하는 거죠. 무조건 날아간다고. 이거 해결서 쓸 때 이건 해산 사망 결격인데 등록 취소 처분이 되더라도 3년이란 기간을 제용한다 안 한다. 3년이란 기간을 제용하지 않습니다. 해결사 양정 2부대. 아셨죠?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이거 이해하는 거잖아요. 조금 할 때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은 상치,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은 업무 정지입니다. 이 경우는 뭐냐면 업무 정지가 몇 번째? 3번째 올 때 얘기죠.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중에 6개월짜리 있죠. 정, 상, 이, 독결. 정, 거짓 정보 공개, 상치 1회,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독점법 위반으로 결격 사유자를 고용했을 때죠. 정상, 이 독결. 이 결과, 이 결이 다르죠. 위의 결은 사원 임원이, 이거는 고용이니. 그리고 자격정지 6개월 뭐다? 자격정지 6월은 뭐다? 이중금지. 그래서요 이중금지다. 자격정지 6월은 이중금지다. 이중이 뭐 있을까요? 이중계약서, 이중소속이죠. 개공과 차이를, 그죠? 개공과 차이를 물을 때 가장 많이 큰 게 이겁니다. 이중소속입니다. 개공의 이중소속은 뭐가 되죠? 절치와 1대1인데 소공의 이중소속은 자격정지와 요 자격정지 6월입니다. 그리고 1대1입니다. 됐죠? 행정처분권은 일단 이 3가지는 딱 깨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기재 한번 켜시죠. 기지개 쭉. 오늘은 지난번보다는 성적이 올라갔어요. 한 개라도 올라가야 돼요. 그대로인데 그건 문제를 안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그랬죠.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그 해 시험 친 지문은 기억해야 돼요. 그 해 시험 친.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딴 거 합니다. 아 이전에 이 비상이 나왔는데 그거 왜 지금 궁금한데? 지금 있는 거 보면 되는데. 사돈의 8천이에요. 그죠? 사돈의 8천이 닮았다는 거야? 안 닮았다는 거야? 한 4천쯤 돼. 똑같은 문제는 아닌데, 그죠? 형제는 아니에요. 한 달에 지난 4천쯤 비슷해요. 4천도 닮긴 닮죠? 뭔가 좀 정도 닮긴 닮았어. 근데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 질문이, 그러니까 매해 나오는 문제에 집중하세요, 집중. 문제에. 그죠? 그리고 그 질문이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맞춰봐야지. 하다 보면 자꾸, 그죠? 그거 끄집어내고, 지금 있는 거 보면서 또 있는 거에서 집중하러 딴 거 생각해요. 이게 뭐가 나왔지? 자, 갑니다. 21번.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해서 뭘 제출하죠?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인인 개공에 대하여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도 업무 정지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세 번째,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는 누가 할까요? 그죠? 국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중개사무소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며칠이네? 7일 이내에 반납하셨죠? 7일 내. 그게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이다. 지난번에 그 자격증이 있었죠. 자격증을 반납해야 된다도 그 7일이라는 거고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라고 고쳐야 될 내용이 어디 있다고? 국토교통부령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7일 이내에 이거 딱 묶어버리면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등록관청은 자격 취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자격 취소를 줄 딱 끄고 자격 정지죠. 등록관청은 자격 정지 위반 사유를 알았다 하더라도 제재를 할 수 없어요. 그죠? 제재할 수 없으니까 그 위반 사실을 지체 없이 누구한테? 그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처분하겠죠. 22번 소공에 대한 자격정지 사유와 그 기준이 옳은 거라고 물었습니다. 시행규칙상이라는 말이 뭐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격정지 6월은 이중금지라고 딱 적어놓고 하셨죠? 이중금지. 그러면 첫 번째 칸은 뭐죠? 이중소속입니다. 6개월 맞죠? 그 다음에 또 금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중하고 금지인데 이중이 하나 더 있죠? 저 밑에. 그죠? 예. 이중계약서입니다. 6개월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없잖아요. 뭐겠어요? 그죠? 3월입니다. 3월. 다 맞죠? 그 다음에 23번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을 병과하는 사유는 모두 몇 개냐? 지금 행정처분의 종류, 형벌의 종류를 묻는 게 아니라 두 개가 그냥 병과되면 돼요. 그죠? 기억합니다. 기억에 부 동그라미 하시고 이건 자격 취소죠. 그냥 자격 취소입니다. 부. 니은은요 양대 동그라미 하시고 동그라미 절치와 때문에 1대1 뒤에서 갑니다. 이중 소속에다가 이 줄을 딱 긋고 절치와 때문에 1대1이죠. 리얼 이중 사무소입니다. 이중 사무소는 뭐죠? 상치와 1대1입니다. 미음 계획 직접 거래는요 상치와 3대3이죠. 그다음 비업 개공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계약서를 작성했다. 상취만 그랬죠. 그래서 몇 개다? 4개. 하겠습니까? 그다음 24번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개업공제사가 사망하여 등록 취소를 받은 경우입니다. 등록증 반납 의무는 없다. 맞죠? 개공의 사망의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납해라 어떻게 하라 규정이 없어요. 대신에 법인 해산의 경우에는 대표자이었던 자가 반납하게 돼 있죠. 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1번 맞죠? 그 다음에 2번 등록 취소를 받은 개공이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 자 어디다가 줄을 끌까요? 사유서에다 줄을 딱 거세요. 그렇죠? 행정처분에 관한 이후 내용을 좀 말씀드릴 때 사유서 여기 있죠. 사유서는 어디에만 온다? 예, 보고 사유서는 자격 취소의 경우에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록관청이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등을 참작하여 업무 정지 기간을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 기준은 아무리 그저 가중하더라도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4번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하고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3년이라는 제척 기간은 행정처분 가운데 어디에만 나오죠? 제척, 업무정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자격정지가 아니라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하고 3년이 경과한 경우에 등록관청은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아셨죠? 폐업이나 재등록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몇 년? 1년. 그죠? 그냥 위반했다라고 놓으면 3년. 5번 부동산 소재에 관한 시장 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 위반으로 기업 공인회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때는 등록관청에 통보하죠. 지체 없습니까? 부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입니까? 부과일부터 10일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25번 토지거래 허가 가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지정을 하는 기본 절차 보시면 지정을 한다. 지정 전에는 심의를 거치죠. 지정권자가 누구냐 따라서 심의 기간도 달라지죠. 국장이라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지사라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다만 요 재지정의 경우에는 심의 전에 뭘 해야 되죠?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의견은 수렴, 의견 청취. 그리고 지정권자가 지체 없이 그죠? 심의 지정 공고 통지죠. 공고 통지하라. 이랬을 때 지정권자가 만일에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다면 누구를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그죠? 어떻게 할까요? 시장 등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죠. 시장 등은 지체 없이 통지하거나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다음에 15일간 이렇게 나오죠. 15일간. 자, 그러면 일단 통지한다. 누구에게?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고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케 하여야 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국장이 지정권자일 때 시도지사를 거쳐서 요거 통지할 때 효력하고 기간하고 또 연결해서 자 갑니다.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련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언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겠죠. 얼마 이상?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며칠? 7일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7일 아니죠. 15일간. 그래서 7일, 15일 구분 다 해서 그 다음에 자 우리 지정의 효력은 언제죠? 공고한 날부터 며칠? 5일 후.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모두가 아니죠. 언제부터? 5일 후 계약부터 그죠? 효력 발생합니다. 5일 후 계약부터. 근데 재지정은 언제 발생하죠? 재지정 축소 해제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5일 후에 줄 다 껐죠. 세 번째 허가구역 지정 당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후에 분할로 면적 이하가 된 경우에 자 지정 후 분할이죠. 분할된 해당 토지에 대한 줄 것죠. 분할 후 최초 토지거래계약. 분할 후 최초입니다. 분할 후 최초의 토지거래 계약에 대해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 계약으로 본다. 요거하고 또 1단 있었죠. 1단이니까 몇 년이에요? 1년이고 또 일부예요, 전부예요? 일부. 그 다음에 4번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인 등이죠. 농업인 등으로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km 이내에 소지하는 토지 취득을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하는 경우에 허가하여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선매자 그럽니다. 선매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받은 날부터 며칠?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선매 딱 나오면 기간은요 15일 아니면 며칠? 1월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신청 받은 날부터 며칠? 15일 이내에 뭐합니까? 통지합니다. 그리고 허가 신청, 지정 허가 신청 받은 날부터 며칠? 1월이죠. 1월 이내에 선매자를 뭐한다? 지정해야 됩니다. 선매 대상 토지는 뭐야? 공익사업 목적의 토지하고 허가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 있죠. 그 토지에 대해서 그러면 지정했다. 지정받은 날부터 며칠? 15일 이내에 선매 조건에 통지가 되죠. 그리고 지정받은 날부터 몇 월? 1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끝마쳐야 된다. 그리고 지정받은 날부터 몇 월이죠? 1월 이내에 선매 협의 조서를 제출해야 된다. 아셨죠? 그러니까 언급되면 15일 아니면 1월이고, 그죠? 그리고 이때 선매가는 뭘 준호한다? 감정가 기준입니다. 선매가는 감정가 기준이다. 됐죠? 자, 그러면 26번 계산 문제 꼭 나올 거라 보는데 계산 문제는 그냥 그대로 적으시랬죠? 그냥 딱 나오는 대로 적어보면 됩니다. 일단은 이게 행정기관에 그죠? 발각된 경우가 아니라 되겠죠? 그래야 줄 거니까 일단은 쫙 꺾고 받는 사람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를 딱 그대로 적어보죠. 갑은 부정하게 등록한 A, 부정하게 등록한 A입니다. A를 고발하여 A는 기소유예 처분받았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됐죠? 50만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B에 대한 투어 먼저 신고하였고 갑이 B에 대해서 갑이 먼저 신고하고 위에 뒤에 을이 또 신고했죠. 먼저 신고한 사람 누구? 가. 그러니까 등록하지 무등록자 B죠. 무등록자 B는 사유 맞죠? 그런데 자 뒤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소 제기했대 말이죠. 인정되었다. 갑이 먼저 했죠. 50만원. 그 다음에 갑이 보상금 60%를 받기로 하고 을과 공동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받은 자, 자격증이 양수받은 C죠. 자격증이 양수받은 C에 대해서 배분에 관한 합의했죠. 검사가 공소 제기했다. 인정됐죠. 그러니까 갑이 몇 퍼센트? 60%니까 30만원. 을은요 20만원. 그 다음에 을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받은 DE, 대여받은 D와 E입니다. 대여받은 D와 E에 대해서 신고했는데 검사는 D를 기소유예 처분 인정됐죠? 네, E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준다 안 준다? 안 주겠죠? 이렇게. 그러면 D만 얼마? 50만 원이다, 그죠? 네, 그래서 금액이 얼마일까요? 갑은 130, 을은 70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27번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부과 시, 자 이것도 동기, 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자르주고 고려해야 됩니다. 고려할 수 있고 아니고요. 고려해야 되고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의 몇 분의 몇? 2분의 1 범위 안에 있습니다.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기준 금액은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2번 부칙상에 6조 2항에 등록하는 것으로 보는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표문산에 등반할 때 맞아요. 예, 이거 우리 문자 관련 위반은 항목이 3개죠. 사무소 명칭, 5개 광고물, 그다음에 부치상 개원까지. 세 번째,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의 종류 사유는 법률이었죠.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 부과 징수 절차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다음에 네 번째, 개공이 중개사무소에 등록증 사본을 게시하고 30만 원의 과태료 처분받았다. 맞습니까? 등록증 사본을 게시했죠. 원본 게시해야 되는데 등반입니다. 등반.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유 고유에 속하는 권한이다. 맞죠? 각각입니다. 개공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이, 공인이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국장이나 협회에 대해서는요. 협회하고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장이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28번. 확인 설명서에 대한 설명. 자, 중개 작물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등기부상의 권리와 실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이다. 맞죠? 권리 표시를 실수로 족고에 적어볼까요? 모든 서식에 공통 기재 사항이다. 권리 표시를 실수로 족고에. 권리관계 할 때, 자, 권리관계 들어가는 항목, 민간 임대 등록 여부는 꼭 체킹하시고, 그건 일식, 이식입니다. 모든 서식 아닙니다. 그 다음에 표시사항, 표시할 때 방향 들어가죠.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 대장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방향은 현장 답사입니다. 공부를 통해서 모두 확인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두 개,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현장 답사하면. 토지의 지세, 건물의 방향 같은 거. 그 다음에 방향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실제 권리관계. 실제 권리관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요. 건전항 채권 최고액, 장기 수선 충당금 처리, 경공매 특이사항이 있죠. 이러한 항목들은 뭐다? 실제 권리관계 안에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임대차에서 장기 수선 충당금 처리, 그다음에 건전항 설정 시에 채권 최고액, 피담보 채무액까지 확인 설명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경공매 특이사항 등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다음에 보수 그러죠. 보수다 그러면 거래 금액 기준입니까? 거래 예정 금액 기준입니까? 거래 예정 금액 기준으로 계략적인 거예요. 정확한 산출액이야. 정확한 산출 내역입니다. 부가세 포함 별도 하는 거예요. 조세 가면 딱 두 개죠. 취득과 세율입니다. 계략적 사항이죠. 정확한 세액을 산정하여 설명해야 된다? 아니고.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가지가 설명서 공통 기재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개공은 매도 임대인에게 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상태는 내외부 시설물 상태, 벽면 도배 상태로 구분되어 있으며 비주공 건물 모두 기재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까? 왜요? 도배 때문에. 세 번째, 주공 건물의 교육시설은 도보와 차량에 의한 시설까지의 소요 시간을 기재토록 하고 있죠. 네 번째,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시 취득 시 부담하는 조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된다. 임대차 제외입니다. 제외. 5번, 주공 경우 보수실비는 조례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개공과 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을 기재하되 중개보수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맞아요? 좀 쉬었다 할까요?